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국민의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는 수락연설에서 그 수락연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대선 출마를 하실 때 어떤 그런 감동, 국민을 위해서 나는 불려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정말 오늘 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수락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출사표를 던질 때 대선 출마 연설하고 버금가는 정말 감동의 드라마였다. 한편의 드라마였다.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스님 끝끝내 봤습니다. 도대체 한동훈의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의도 문법이 선당 후사의 정치, 한동훈의 정치는 선민 후사다. 국민이 먼저다. 얼마나 멋져요. 야, 대단하다. 스님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도 많아요. 위기 때마다 구원 투수들이 나타나 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이런 분이 윤 대통령 측근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내년 총선은 상당히 밝다. 아주 밝다. 자, 수락연설 직후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경상북도 안동 예천 지역구를 두고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초선 국회의원 김형동 비서실장. 바로 비서실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자, 이분의 사주를 분석을 하면서 과연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건 인간의 조합입니다. 조합.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했죠. 용산하고 대통령실하고 수직이냐 수평이냐 아니다는 얘기. 협조하는 관계다.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 따로 있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따로 할 일이 있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대로 따로 할 일이 있다. 단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치하고 협조하는 것은 맞다. 그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의도 문법에서 얘기하는 선당후사, 당이 먼저고 나의 개인적인 것은 뒤에다. 천만의 말씀, 선민후사다. 나의 개인 하나 희생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대의정치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래서 나는 행여나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하더라도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겠다. 나부터 달지 않겠다. 나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 얼마나 참 중요한 참 연설인지 감동받았습니다. 스님. 너무 기분 좋고. 자,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형동 초선 의원, 경북 안동 예천 당협위원장.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둘이 콤비네이션이 잘 맞을 것입니다. 75년 3월 25일입니다. 여기까지 딱 신은 놔두고 을묘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2살이 적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축생인데 여기는 을묘생입니다. 2살 적다. 49세 한국 나이로 을묘, 기묘, 경우 어떻습니까? 경금이 지지무군하고
나무가 이렇게 불을 떼고 있다. 모든 기운이 목화로 집합이 돼 있다. 그러면 기토가 지지무근에 자다살지 또 목국도 하니까 기토가 무력하다. 기토는 무력하다 못해서 무능하다. 무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이제 기인 취재격이라 그래요. 기토를 포기하고 기인 포기하고 목을 향해서 따라서 목이 화로 가는 목화에 종하는 종제살격이다. 따를 종자 종제살격이다. 종제살격이다. 네. 목화를 따라가. 그래서 용신은 화요, 희신은 목이요, 수는 병이고 금도 안 좋소. 그 다음에 토는 토가 지금 물이 있는지 없는지 오시 같으면 물이 있는데 오시나 미시 같으면 천간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병이에요. 불을 따라갔으니까. 그러면 목화 무기토는 지금 만약에 이모시나 개미시가 아니면은 토는 안 좋습니다. 토는 기인 취재격 토를 버리고 목화 강한 목화에 종했으니까 따라갔으니까 제살로 따라갔으니까 그러면 미토와 술토는 좋고 축토와 진토는 회와 생금이니까 안 좋다. 금이 강해지면 안 좋다. 그래서 금수 축진토는 안 좋고 목화 미술토는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정화대운에 용신운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가서 그 정보학과를 나와가지고 16세, 17, 18, 19, 20, 21세까지 잘 됐습니다. 22세부터 26세까지 축토가를 갖다 계신기 이 운이 하나도 좋을 거이 없네요. 이럴 때 이동변동수 몸이 아팠거나 아니면 토생금 금금목이니까 부친하고의 어떤 그 인연이 상당히 소원해졌다거나 또 어떤 환경적으로 상당히 이제 첫째는 건강에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조금 힘든 시기였다. 21살 생일 지나고 26세까지 이때 만약에 군대 갔으면 군대 가서도 좀 고생을 했다고 봐요. 그러다가 26세 병화대운에 사법고시 패스를 하게 돼요. 태양이 떴으니까 뭐 하고도 남습니다. 사법고시 패스를 해서 변호사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죠. 법무법이 뭐 중앙법률원인가요? 대표 변호사로 한다. 이분이 한노총 출신입니다. 한국노동총연맹 출신이다. 법조인, 정치인, 법조인이라는 것은 사법고시 패스를 해서 변호사로 갔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20년도 경자년에 21대 총선에 당선이 됐다. 자, 그러면 3년 전입니다. 46세 간목대운이 희신입니다. 간목대운 경자년에 그 전에가 기해년인데 해수는 지금 여기 지금 아까 목화미술토 중에서 해수는 괜찮습니다. 왜? 해묘학 수생목 목성하니까 괜찮습니다. 괜찮네. 그 다음에 대운이 간목으로 바꿔졌어. 목국토하고 목성하고 하니까 재물이 떴다. 관록도 뜨고 그래서 21대 총선에 당선이 됐다. 이런 분.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금수 모군의 발복원. 목이 약신인데 목이 약해요. 일주가 목인데 목이 약하다. 이 엄청나게 강한 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서포트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궁합이 잘 맞다.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의 궁합은 김영동 비서실장이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궁합은 잘 맞다. 자, 그럼 보시게요. 현재 우는 간목대운입니다. 46세, 7, 8, 9, 10, 11, 51세까지 가는 운이며 여기서 49세예요. 지금 현재 우는 간목대운에 잘 보시게요. 간목대운에 지금 묘년의 묘목입니다. 이게 이제 내년으로 간목으로 갑니다. 1월, 2월, 음력 1월에는 병인정묘로 가요. 병인정묘로 간다. 이틀 놔두고 무토에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총선까지 쭉 가는 운이다.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똑같이 가는 운이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을목이 이제 을목일주인데 몸이 을목인데 목이 약해요. 화토는 강하고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금수 목운에 발복하는데 그 야군이 목인데 여기는 목이 병일 정도로 이렇게 강하다. 그러니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큰 힘이 되겠죠. 아주 좋은 조합이다. 대통령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의 김영동 비서실장의 궁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물이 너무 많아서 시상평화 병화 불이 필요한 사주인데 목은 희신이거든요. 이 강한 목이 양쪽을 다 받치고 있다. 아주 멋진 조합이다. 그래서 결국은 총선을 승리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스님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좋은 조합이다. 스님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같은 깃을 가진 새는 같이 날 수밖에 없다. 딱딱딱딱 이제 각이 나오죠. 대통령의 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 또 김영동 비서실장의 운. 앞으로 이제 29일 되면은 비대위원들이 10분에서 12명 정도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예. 자,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지금 비밀에 붙여져 있는데 역시다. 역시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 꾸려지는 비대위원들은 정말로 내년 총선 승리의 한몫을 단단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왜? 같은 깃을 가진 새가 같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당대표 그만두고 간 좋은지도 모르고 더 며칠 지나갖고 그냥 거니 나는 그냥 어디냐 지역구 출마하려요. 나 5선 국회의원 해 먹어야 쓰겠어. 이런 소인배.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문제야. 선당우사는커녕 자기의 치부, 자기의 영달. 이 정말로 이것이 여의도 문법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내려놓고 나는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겠다.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시오 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혁신위원, 인요한 혁신위원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제는 하나씩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퍼즐을 맞춰갈 때입니다. 하나씩 급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 내일 이준석 탈당 또 28일 되면 김건희 여자 특검 등등. 특검은 이미 답이 나왔고 있어요. 이것은 총선을 흔들기 위한 악법이다. 이미 답이 나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하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지겠죠. 여론이 달라지겠죠. 여론은 많이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선회가 됐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아무튼
김영동 비서일장 지명자는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데 확실한 면이 있다. 운으로 봤을 때 확실하다. 대운이 간목에 또 지금 현재는 묘목인데 간목으로 또 갑니다. 내년 1월, 2월 음력으로 1월, 2월 여기 이제 무토에 한 이틀 있으면 여기까지로 보면 돼요. 병이 정매 얼마나 좋습니까? 목화가. 그래서 특히나 나무가 강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나눠줄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나눠줄 수 있어요. 다방면으로 쓸모가 있을 것이다. 총선 승리하는데 기여한 바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하는데 스님도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궁금하다. 또 이분은 어쩌냐. 이런 주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때마다 스님 시간 나는 대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올려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